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풀 거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KC 규정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어, 그 실제상으로는 이제 판단 기준하고 이제 KC를 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제 1년 동안 유예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KC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현장에서는 이제 판단 기준하고 내sun 규정 적용도 하고 이제 KC도 적용을 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하는데 같이 이제 중복 적용은 안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아마 이제 KC 규정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공단에서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KC 규정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접지에 대한 부분이 다 바뀌었죠. 1종, 2종, 3종 이제 이런 건 다 없어진 거고, 이제 뭐 개통 접지나 이제 보호 접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감전에 대한 인체 위험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접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바뀌는 거여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간선의 허용 전류인데 그쪽은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이제 올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문제를 검토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확한 건 이제 1회 시험이 좀 지나봐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뭐 그럴 것 같다라고 이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죠. 1번 문제인데, 네, 1번 문제고요. 이제 수변전 이제 도면이죠. 예, 수변전 도면이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할 건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할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보시면은 3선 4선식이고요. 이제 22.9kV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정하는 22.9kV 이제 모양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DS하고 이제 FF라고 써 있는데 이제 F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론트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그 단로기를 설치할 때 표면이냐 아니면 이제 이면에 설치를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FF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표면 접속인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BB도 있죠. 요거는 이제 백이어서 이면 접속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면 표면 접속이다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뭐 이거 뭐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22.9 해가지고 슬러시하고 3하고 또 슬러시하고 10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측인 거죠. 예, 여기 1차 측. 성간전압을 이제 상전압으로 할 때 이제 루트 3을 표현을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110을 이제 190 나누기 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요기 루트 3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성간은 190이고 상전압은 110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요런 비슷한 모양이 요 밑에도 하나 나오는데 예, 요거는 단상 변압기인데 이제 전압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뒤에 부분이 접인 거고 요건 이제 단상 3선식일 경우에 우리가 두 종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단상 3선식이다. 그래서 하나는 220이고 하나는 110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뭐 이제 1차 Y, 2차 델타로 되어 있고 단상 변압기 이제 세대 500짜리 세대를 써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요. 하고는 뭐 나머지는 뭐 여기 DS 여기 CS는 이제 콘덴서죠. 예,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고 여기 DC는 이제 방전 코일 그렇죠. 예. 그래서 방전 코일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제 뭐 잔류 전하를 이제 방전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시험 문제에 있었으니까는 뭐 이 정도만 하면 예, 대충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설명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보죠. 1번 문제입니다. 22.9kV 측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 여기 22.9kV. 예. 여기 전압이 요 이제 변압기가 단상 500짜리를 3개를 연결해서 1차는 Y고 2차는 이제 델타 결선을 했는데 1차 측 전압은 22.9고 2차 측은 3.3kV인데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는 요 1차 측 22.9 요 위쪽 여기 1차 측 이쪽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물어본 거죠.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제 DM이 뭐냐? DM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얼마만큼 내가 그 전력을 사용하는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고, 최대 수요 전력계 뭐 혹은 이제 최대 수요 전력량계 뭐 이제 어떻게 쓰셔도 답은 되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DS의 전격 전압은 우리가 22.9kV에 대한 전격 전압은 이제 25.8kV다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알고 계시죠? 기기 전격. 계통 최고 전압이 22.9kV일 경우에는 25.8kV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하실 테니까. 자, DS의 전격 전압은 이제 25.8이고,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 이제 LA 전격이 뭐냐, 이제 요거죠. 피레기의 전격은 변전소의 경우는 21이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수전 설비 배전 계통에서는 이제 18K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2에 대한 전격 전압이 얼마일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차단기 전격인 거죠.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차단기 계산도 나오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단락 전류를 이용한 단락 용량을 구하고 그 단락 용량보다 이제 상위에 이제 그 용량을 선정을 해서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요 구하는 방법이 루트 3에다가 전격, 그렇죠? 차단기 전격 전압의 단락절, 차단 전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차단기 전격 전압, 기기 최고 전압을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2.9kV의 경우에는 25.8kV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CT 변류비는 어떻게 될까요? 뭐 CTB 구하는 것들이 워낙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모르시면 이제 안 되고, 구하시는 방법은 이제 전격 전압을 구하고, 그렇죠? 전격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유율 보통 한 1.25배 정도를 취하죠. 이제 그 취한 값에 이제 뭐 차단기 전격을 이제 대입을 해서 그 밑에 이제 표 같은 참고표에 보시면은 그 이제 변압기 전격에 대한 이제 표가 나왔으니까는 그 전격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요 1차 측이니까는 일단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전격 전류는 P에다가 루트 3에다가 전압, 그렇죠? 그때 이제 물론 용량이 kVA일 경우겠죠. 킬로와트면 이제 역률까지 계산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보통 그 CT 전류를 구할 경우에는 이제 역률을 대입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1.25배 정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죠. 뭐 1.25배를 할지 1.5배를 할지는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1.25배를 대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CT 1차 측 전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루트 3에다가 전류는 이제 22.9kV이고 용량은 이제 변압기가 500짜리 세대를 사용하는 거니까 단상 용량의 3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배. 킬로니까는 뭐 얘도 킬로고 얘도 킬로니까는 10의 3승 안 쓴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1.25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47.27이 나온대요. 47.27A 나오고 CT 2차 측은 5A로 항상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전류 값으로 전격에서 어떤 값을 이제 선정할지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표에 보시면 요거랑 제일 비슷한 요 47.27하고 제일 비슷한 값이 얼마냐면 50이죠. 그래서 1차 측은 50으로 하고 CT 2차 측은 항상 이제 5A니까 50대 5를 CTB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25.8을 대입을 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는 25.8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기기 선정할 경우에 차단기나 이제 그런 기기 선정할 경우에 25.8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입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전격 전압, 공칭 전압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됐고, 7번 DSA 표시된 이제 FF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표면 접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8번 같은 경우에 단상 변압기 2부싱형 변압기면 1차 중성점은 접지하면 안 되죠. 아마 접지했을 경우에는 고장 시에 건전 상황의 전이가 루트 3배만큼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기기의 이제 소선, 절연이 파괴가 되거나 소선이 될 우려가 있어서 부싱 변압기 2부싱을 사용하는 경우에 1차 측에는 접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52 차단 용량이 1000메가볼트/암페어일 때 전격 차단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25.9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나는 차단 전류 혹은 단락 용량, 차단 용량 혹은 단락 용량은 루트 3배에다가 차단기 전격이죠. 차단기 전격에 차단 전류나 혹은 이제 단락 전류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그때 요 들어가는 요 전압은 공칭 전압이 아니고 기기에 사용되어지는 전압, 그렇죠? 그래서 기기 전격 전압이다 보니까 여기는 22.9일 경우에 25.8을 대입을 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찬가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루트 3에다가 여기에다가 나머지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루트 3에다가 아까 이제 기기 그 최고 전압이 25.8에다가 얘가 단락 용량이 여기 1000메가볼트/암페어라고 했으니까는 1000메가볼트인데 단위 환산이 조금 이제 복잡해서 잘 안 되신다 싶으시면 아예 그냥 10의 6승을 하시고 10의 3승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다 이제 풀어서 쓰는 거죠. 이제 아니면 책에 있는 것처럼 요거 그냥 얘가 어차피 킬로니까 10의 3승만큼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10의 3승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단위가 킬로가 되고 위에도 단위가 킬로가 되는 거니까 위아래 단위가 이제 똑같이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얘가 얼마인가 봤더니 2377이에요. 2377.92A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 전류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요거였죠. 1번 문제가 있죠. 했었고, 2번 문제는 뭐냐면 3.3, 그러니까 2차 측. 아까는 1차 측 여기 에 대한 거였고, 지금은 이제 여기 2차 측 3.3kV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옥내용 PT는 주로 어떤 형을 사용하냐면 이제 몰드형을 쓰죠. 이렇게 화재 위험도 적고 몰드형을 사용을 하고, 고압 동력용 52에 표시된 그 600A 차단계 600A라고 표시된 거는 이제 전격 전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콘덴서에 내장된 DC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방전 코일, 잔류 전하를 이제 방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전동 부하의 수용률이 70%일 경우에 부하 용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요거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제 부하 용량을 물어봤어요. 단상 변압기. 그렇죠? 요 전등 부하에 사용되어지는 요 단상 변압기에 이제 부하 용량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TR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곱하기 수용률을 곱하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150에다가 수용률 곱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변압기 용량은 나와 있고 얘가 150이고 150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용률이 70%일 경우에 그렇죠? 그때 이 용량이 부하 용량이 얼마냐, 부하 설비 용량이 얼마냐 이제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부하 설비 용량은 얼마냐면 150 나누기 0.7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조금 주의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냥 뭐 CT 구하는 거 계산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아셔야 되는 문제였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서 쓰시는 부분들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214.29가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것만 조금 주의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제
외워서 쓰시거나 아니면 CTB 이제 계산하는 문제였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시겠고요. 다음 문제는 뭐 조명기구 배치에 따른 조명 방식이 종류 세 가지인데 뭐 전반 조명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무실이나 집 가정 같은 데에서 그냥 이제 전등 키면 이제 걔가 전반 조명이 되는 거고, 국부 조명은 이제 책상에 이제 뭐 스탠드 같은 거 놓으면 걔가 이제 국부 조명이 되는 거죠. 그 한 부분만. 그리고 이제 뭐 국부적 뭐 전반 조명이나 TAL이나 이제 걔를 이제 섞은 거죠. 그래서 전반 조명도 하고 그다음에 조도가 좀 이제 어두우니까는 내가 작업하는 면은 조금 더 이제 밝게 하는,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조명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밑에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입니다. 3번. 네. 이제 그 도면에서 박스가 몇 개 필요할까요? 라는 이제 문제인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박스가 이제 사각 박스, 팔각 박스 아니면 이제 스위치 박스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데 이제 스위치 박스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명 이제 위에는 사각 박스나 이제 팔각 박스가 들어가는데, 뭐 이제 뭐 견적이나 이런 쪽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팔각형으로 생긴 게 팔각 박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이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팔각 박스고, 사각 박스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팔각 박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구멍이 두 개가 이제 뚫려 있어서, 보통 이제 견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방출일 경우에는 그죠, 사방출일 경우에는 이제 사각 박스를 쓰고, 사방출 이상이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팔각 박스를 쓰는 경우 가 일반적인 견적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사방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램프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형광등이 있다라고 쳤을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방출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견적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사방출인 경우에는 이런 사각 박스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삼방출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팔각 박스를 쓴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뭐 어느 부분에 팔각 박스를 쓰고 어느 부분에 뭐 사각 박스를 쓰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아니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박스가 이제 몇 개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니까. 근데 개수를 세 보면 스위치 박스가 이제 들어가는 쪽이죠. 하나, 아니다, 저 가운데 있는 거 치우고, 여긴 아니니까 여기랑 이게 두 개, 이제 세 개 이렇게 스위치 박스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팔각 박스든지 사각 박스든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해가지고 총 이제 12개가 이제 들어가겠다. 그래서 박스가 이제 들어가면 천장에서 이제 그 전선을 내려서 전등이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단상 유도선 두개 기동 방식 3개. 그렇죠? 반발 반콘 분쇄. 그렇죠? 그 기동 그 전류화가 그 큰 거서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쓰면은 반콘 분쇄죠.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번. 5번은 6하고 8하고 송전선을 통해서 역률 공급할 때 수전단 전압을 600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걸 수 있는 부하가 최대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에 대한 식이 있어요. 이제 3상일 경우에는 이제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V가 아니죠. I에다가 I에다가 아래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리액턴스에 사인 세타. 근데 요거 말고 요 I에다가 어차피 이제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에 P니까 얘를 이제 저 위에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전압 강화식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아마 전력 시간에도 보시고 실기 공부하실 때도 이제 아마 보셨겠지만 V의 P의 가로에 아래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그렇죠?
요거 이제 위에다 대입하면 루트 3은 날라가고, 그렇죠? 그럼 V하고 P만 남는 거고, 코사인이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약분되니까 없어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뭘 묻고 싶은 거냐면, 요 전압을 6천으로 유지하기 위한 부하가 이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넘겨서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P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용량이 필요한가 이제 물어본 거니까 뒤집어서 넘어가면은 이 전압 강화에다 곱하기 전압에다가 밑에가 R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전압 강화 요 2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6,600인 변전소에서 수연을 이제 6,000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요건 이제 6,600에서 6,000을 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저항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고요. 얘는 6이라고 했고 리액턴스 값은 얼마냐면 8이라고 했고요. 탄젠트 값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사인 분의 사인에 대한 값인데 코사인 역률이 얼마냐면 0.8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8분의 0.6이 될 거고요. 그렇죠? 얘를 이제 6,000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력이 이제 얼마냐 이제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계산기 다 누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네요. 단위가 그 전압에 이게 이제 그냥 볼트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볼트에 대한 단위니까 얘가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몇 킬로와트까지 가능한가 이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항상 요런 이제 계산 문제 풀 때에 이렇게 단위 환산하는 부분 잘 좀 눈여겨 봐주세요. 실수하면은 단위 요거 끝까지 다 계산을 했는데 단위 환산 안 해가지고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니까, 그렇죠? 시험에서는 뭐 그 문제를 얼마나 맞추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얼마나 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리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1, 2점이 모자라서 시험에 이제 안 드시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두시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300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6번 뭐 2도 문제가 나왔네요. 뭐 전력 시간 때에도 필기 시험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겠죠. 이제 문제 2개를 물어봤는데 하나 2도는 얼마고 또 전선의 실제 길이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첫 번째 일단 2도를 먼저 구하죠. 그렇죠? 2도는 어떻게 구하세요? 8T의 WS의 자승. 그렇죠? T는 이제 전선의 장력인데 문제에서 여기 얼마로 나왔냐면 인장 강도가 4,000, 완전율이 2.2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 장력은 4,000 나누기 2.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선의 무게는 1m당 2kg. 그렇죠? 그럼 얘는 2kg.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관이 얼마냐면은 200m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200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2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기로 뽁뽁 누르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지 봤더니 5.5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5.5m. 두 번째, 전선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전선의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경관에다가, 그렇죠? 경관에다가 이제 얼마만큼의 전선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3S의 이도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제곱이죠. 우리가 그 이도는 위에서 이제 구했으니까 요 뒤에다가는 이제 앞에서 구했었던 5.5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경관은 이제 200이라고 했었던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값이 다 주어진 거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계산기로 똥 누르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00.4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4. 뭐 전력 시간에서도 이제 워낙 많이 이제 푸셨던 이제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 이제 2019년 이제
그 18년 이제 보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넘어올수록 필기 시험에서 그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들이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온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제 문제 푸실 때 이제 기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력 이렇게 관련된 이제 이런 문제들, 계산 문제들 좀 한 번씩은 훑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7번. 7번은 이제 그 분기회로수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조금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분기회로가 이제 15A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KC 넘어오면서 이제 분기회로 이제 16A로 이제 변경이 돼서, 뭐 이전에 이제 풀었던 이제 문제들, 19년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저희가 요번에 이제 16A로 이제 바꿨어요. 뭐 안 바꿔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문제에서 20을 주어지면 20을 쓰는 거고 30을 주어지면 30을 쓰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몰라서 15짜리를 다 16으로 좀 바꾸기는 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두시고, 요건 이제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20A하고 30A 분기회로를 이제 각각 하겠다라고 이제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등 및 전열은 20A 분기회로를 쓰고 에어컨은 30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하용량을 구할 때 전체 다 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등 따로 하고 에어컨 따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20A 분기회로에 사용하는 전등 이제 부하용량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건물 연 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 350이죠. 350이고 제곱미터당 부하가 얼마라고 했냐면 그 조건에 전등과 전열용 부하는 제곱미터당 25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5를 이제 곱하면 되죠. 그렇죠? 35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25. 여기에다가 예비 부하 같은 거 있으면은 더해 주셔야 되죠. 문제 조건에 보시니까 예비 부하가 얼마라고 했냐면 3,500이라고 했어요. 3,500. 그럼 이게 20A 분기회로에 들어가는 이제 부하 용량이고,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냐면 12250 VA 이게 되는 거죠. 12250. 그렇죠? 예. 그러면 이 20A에 해당하는 이제 분기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용량이 12250이고요. 전압은 220이라고 했고, 전류는 20A.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회로 용량인 거죠. 한 회로 용량을 전체 용량으로 나누면 걔가 이제 분기회로 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78회로가 된대요. 2.78회로인데, 근데 이제 회로를 우리가 소수점 이하로 자를 수 없잖아요. 한 회로는 이렇게 정수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2.78회로 계산식은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20A짜리는 몇 회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3회로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선을 2.78회로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3회로, 한 회로 하나씩이니까. 두 번째 30A. 이거 이제 에어컨이죠. 에어컨의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2,500짜리가 이제 2대라고 했죠. 그럼 전체 용량은 얼마냐면 2,500에 2개니까 요거 이제 5,000이 되겠네요. 그렇죠? VA.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럼 5,000인데 전압은 똑같이 220인 거고, 전압은 똑같이 220인 거고, 그 대신 이제 전류가 이제 30인 거죠. 요게 에어컨 부하에 대한 한 회로 용량이니까 그거를 이제 전체 용량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냐면 0.76이고요. 0.76이고 마찬가지로 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한 회로가 되겠다. 그래서 20A짜리 3회로 하고 30A짜리 1회로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0일 경우에는 이제 3kg 이상이 되면 이제 단독 분기 회로를 써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적용할 때도 가끔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쓰라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그 해설에 나오는 언제 단독 분기 회로를 쓰는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8번은 뭐 이제 공칭전압을 가지고 개통의 공칭전압을 가지고 이제 전격전압 쓰는 거. 아까 그 1번 문제 이제 풀었을 때 기기 전격에 사용되어지는 전압들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거 이제 뭐 암기니까 보시면 되고. 9번 문제. 근데 보통 이제 22.9에 대한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22.9하고 가끔 이제 154 나오죠. 그래서 전격전압 170 쓰는 거 이제 가끔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 암기 못 하시면은 공칭전압에다가 1.1분의 1.2배 해가지고 그거 이제 유사한 값 취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계산할 때는. 9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법인데 뭐 Y델타 기동법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는 뭐 필기 시간에 기기 할 때에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테고 전전압으로 걸면은 이제 기계에 위험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전압을 이제 루트 3배만큼 Y결선을 하고 Y결선을 하면 Y결선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전압이 걸리는 부분은 요 상에 걸리는 게 이제 전압이 되다 보니까 전체 전압에 이제 루트 3배만큼의 전압만 이제 코일에 권선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루트 3분의 1배만큼의 전압으로 얘를 기동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동 전류가 델타 결선일 때보다 그렇죠? 델타 결선일 경우는 루트 3배가 전압이 크고 Y 결선으로 하면은 전압이 루트 3배가 작으니까는 전류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배만큼의 기동 전류로 얘를 이제 기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동 전류가 3분의 1배만큼 이제 줄어드니까 전압을 루트 3배 이렇게 줄여서 기동을 해봤더니 전체 전전압으로 거는 것보다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만큼 줄여서 기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훨씬 더 기계한테는 도움이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기동 전류를 줄이는 건 좋은데 유도전동기의 경우에는 토크가 전압의 자승이 비례하다 보니까 전압이 이제 루트 3분의 1배만큼 줄면 토크도 줄죠. 그래서 얼마만큼 줄냐면 토크가 이제 3분의 1배만큼 줄는 거죠. 하지만 기동 전류를 줄여서 기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15kW 정도 되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농형 전동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Y델타 기동을 이제 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압은 루트 3배가 줄고 기동 전류는 3분의 1배, 기동 토크도 3분의 1배가 준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1번 문제를 보면 이제 온오프 상태를 이제 물어봤죠. 기동 시하고 운전 시가 있는데 얘는 메인이죠. 얘는 메인이에요. 얘가 이 차단기가 오픈되어 있으면 아예 전동기 자체가 돌 수 없으니까 기동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얘는 다 온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기동을 하던 운전을 하던. 여기서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동 후에 일정 속도가 되어서 다시 이제 전전압으로 바뀐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 메인 MC는 Y든 델타든 어쨌든 계속 이제 온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Y죠. 그렇죠? 세 개의 선을 하나로 묶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이제 델타죠. 뭐 D라고 써 있네요. S라고 써 있고 Y 결선은 이제 스타 결선이니까 D는 델타 결선이고. 그렇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동 시에는 얘로. 그렇죠? 운전 시에는 얘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이제 온된 상태에서 기동 시에는 S가 Y 결선이 온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운전 중에는 델타 결선이 온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표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동 시에는 S는 온, D는 오프, 그다음에 M은 온,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M은 다 이제 둘 다 온이어야 하고 운전 시에는 이제 스타가 오프가 되고 델타가 이제 온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 Y델타 기동했을 경우에 기동전압, 기동전류, 기동토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기동전류가 왜 3분의 1이 나오는지는 거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네, 뭐 그런 거에 대하면 기술료 등록 기준이 그렇게 된대요. 기술사 2명하고 설계사 2명하고 보조자 2명을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부하율하고 이제 역률을 이제 물어봤는데 뭐 부하율 다 아시겠지만 합평체죠. 합평체 곱하기 100. 그렇죠?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부하율인데 평균 전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평균은 이제 1평균도 있고 뭐 연평균도 있긴 한데 보통 1평균이니까는 하루 동안에 그 나오는 이제 전체 그 전력을 24로 나누면 이제 1평균이 되는 거죠. 1평균일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24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 보니까 200V 15kV 암페어인 유도균을 해서 하루 전력량이 90이다. 그렇죠? 하루 전력량이 90이다. 그러니까 하루 전체 사용한 값이 90이니까는 얘를 이제 24로 나누면 걔가 뭐가 되냐면 평균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최대 전력량이 이제 10kg다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10kg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워고, 그렇죠? 아워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킬로만 남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죠. 뭐씩 다시 한번 써보면 평균 전력은 90 나누기 24고 걔를 최대 전력인 10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하면 부하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37.5%가 된다더라. 좀 그런 거죠. 뭐 부하율 구하는 거, 뭐 부등률,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에 가끔 나오니까 점수 주는 문제죠. 이런 것도 부하율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최대 전력일 때의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가 최대 전력이 이제 10kg라고 했는데 이때 역률이 얼마냐인지 물어봤어요. 역률은 뭐 다 뭐 이것도 뭐 역률 문제야 뭐 나오는데 틀리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신 거죠. 역률 문제가 나오는데 틀리는 거는. 그렇죠?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은 피상전력에다가 이제 부하전류, 그렇죠? KV VA를 이제 와트로 이렇게 나누는 게 역률이니까 퍼센트로 물어봤으면 이제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니까 얘가 최대가 10이라고 했죠. 10kg. 피상전력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피상전력은 3상일 경우 이제 루트 3에다가 VI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V라고 했으니까는 루트 3에 곱하기 200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최대 전력을 사용했을 때의 전류니까는 최대 전류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건에 단 해가지고 최대 전력일 때의 전류값이 43.3이다 라고 했으니까 43.3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이거 누르시면은 66.67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 킬로를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한 거예요. 또 혹시나 몰라서 쓰는 뭐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12번. 네.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필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데 실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좋죠. 왜냐면 그만큼 그 말로 외워서 쓰는 게 적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필기는 외우는 것들이 뭐 자기학하고 회로하고 뭐 기기하고 해서 막 엄청 많은데 실기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수전지 용량 구하시는 거. 보통 이제 용량은 이제 보수율분의 1에다가 용량 환산 시간에다가 전류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게 이제 단계가 꺾였죠. 이렇게
이제 그 경우에는 식이 좀 이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플러스 K2의 가로에 I2 마이너스 I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뭐 계단이 꺾이면 계속 이제 요것만 뭐 2면은 뭐 요거 이제 그 요령을 이제 아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요령이 잘 안 되시면은 요 면적을 구하는 게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초록색 부분에서 요 빨간색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초록색 부분은 얼마냐면 여기가 가로 세로니까는, 그쵸? 예. 그러면 K1에다가 I1을 곱하는 게 초록색 면적인 거죠. 그쵸? 그럼 빨간색 면적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 면적은 전체가 I1에서, 예, 여기가 이제 I2를 이제 뺀 거죠. I1에서 I2를 뺀 거예요. 그렇죠? 걔가 이제 요거죠. 여기가 이제 I1에서 I2를 뺀 거고, 거기에다가 K2를 이제 곱한 건데, 초록색에서 빨간 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빼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2-1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식을 어차피 외우셔도 되고, 이제 잘 외워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보통은 0.8인데 0.8이네요. 그래서 예, 0.8에 근데 보수율이 이제 안 주어지는 경우, 예전에는 이제 문제들이 안 주어지고 그냥 이제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조건 다 주니까, 예, 그때 조건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1이 어디 갔어? K1이 1.15, 전류가 60, 그렇죠? 플러스 K2는 0.91에 가로에 50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74.88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납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이제 2V하고 1.2V 이제 암기하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13번. 13번은 변압기 용량. 뭐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좋죠. 어떻게 구하냐면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고 역률로 나누시고, 만약에 부등률도 있으면 부등률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비 용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설비 용량이 굉장히 많네요. 200 있고 300 있고 800 있고 1200이 있고 2500이 있고.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요거니까는, 요게 최대 전력이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요건 이제 수용률을 계산할 필요는 없었네요. 나누고 얘가 이제 킬로와트니까는 역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역률이 얼마라고 하냐면 1이네요. 역률은 1. 부등률 얼마라고 하냐면 1.14. 그래서 뭐 계산기 누르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뭐 이거 다 그냥 주어져 가지고 계산하기가 오히려 더 편했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3 9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선정하면은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큰 거 써야 되니까 OKVA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변압기 이제 구하는, 용량 구하는 이런 문제들은 뭐 워낙 자주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뭐 14번 뭐 접지 그 목적하고 계속 쓰시면 되죠. 암기해서 쓰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도
관등회로 요번에 요거 KC 규정 새로 바뀌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따로 외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선하고 조용제에 대한 이격거리. 거기 보면 이제 KC 234.12.3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한국 그 전기 설비 규정에 보면은 그 번호대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6번 마지막 문제. 주변 합계가 삼성 델타 결선일 경우에 지락사고 지락보호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쓰는 건데 변성기 및 계전기의 명칭 이제 접지 계기용 변압기 GPT를 쓰는 거고요. 영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GCT를 쓰는 거, ZCT를 쓰는 거죠. 영상 전압을 얻기 위해서 PT 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접속 방법은 1차측 Y는 중성점으로 하고 2차측은 델타, Y를 오픈 델타를 쓰는 거죠.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영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삼상 3선식 6.6kV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조건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GPT를 연결할 경우에 얘가 이제 뭐 A, B, C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 상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해서 A, B, C 이렇게 쓸게요. 순서야 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오픈 델타. 그렇죠? 1차 측은 Y 접지를 하고 2차 측은 이제 이렇게 오픈 델타를 해서 여기다 이제 영상 전압기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6.6kg면 요건 상간 전압이 6.6kg니까는 요거 한 상에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냐면 6600 나누기 루트 3.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GPT의 이제 그 권수비가 2차 측은 항상 PT일 경우에는 이제 110이니까는 그렇죠? 근데 그 성간 전압이 이제 루트 3배만큼이 넘어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10의 루트 3이 정상일 경우에 이제 요만큼의 이제 전압이 이제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거죠. 1차 측이 6,600일 경우에 2차 측 여기 델타 오픈 델타 측은 이제 루트 3분의 110에 대한 전압이 걸리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하고 만약에 고장 시에는 이 정상분의 3배만큼이 이제 고장분으로 검출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190V 정도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죠. 고장 나기 전에는 0V였다가 고장이 나면 한 상이 이제 뭐 지락이 되거나 하면 이 영상 전압계에 이렇게 190V만큼의 전압이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 났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말로 쓴 거예요. 1차 측 Y 개선해 가지고 접지하고 2차 측은 이제 오픈 델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건전상의 경우에는 고장 나기 전에는 요 이제 델타 결선에 2차 결선에는 루트 3분의 110V만큼의 전압이 걸리고 고장이 나면 요 영상 변압기에는 이제 190만큼의 전압이 뭐 걸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서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1회 문제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